네, 안녕하세요. 선호일기입니다. 오늘은 1억 일기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직장인에게 1억 원이라는 게 단순한 저축 목표가 절대 아닐 거예요. 이게 경제적 선택권이 처음으로 생기는 최소 단위의 자산이라는 건데 1억 이전까지의 돈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에 가깝지만 1억을 넘어서면 돈을 낳는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소비를 극단적으로 억제해야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죠.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자산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긴 하지만 반면에 일정 규모의 자본이 형성되면 투자나 어떤 사업이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등 선택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즉 1억은 부자가 되는 시작점이고 목표의 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1억을 무조건 모아야 하는 것과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절대로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일단 필수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하고 나서 모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 형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이제 이 정도 소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비의 누적 효과라는 것인데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월에 한두 번 정도의 외식과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면 교체를 해야 하고 구독 서비스 몇 개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등 이 모든 소비는 각각 보면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은 단순히 사라지는 게 또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걸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에서 나타나는 복리의 효과, 그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게 만든다는 게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매달 3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연 6% 수익률로 투자를 했다면 10년 후에 그 가치가 단순 합계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데 총합이 4,85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원금이 3,570만 원이고 1,200만 원 정도가 수익률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30만 원의 소비는 현재에 물론 만족감을 주긴 하지만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고 그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1억 이전의 소비는 보상이 절대 아니라 지연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워렌 버핏도 뭐 10만 불까지 모으는 과정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에게 1억이라는 돈은 정말 모으기까지 고통스럽죠. 월에 100만원씩 1년 모으면 1200만원, 그걸 8년을 하고 4개월을 더 일해야 1억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억을 모으기 전의 소비는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고통을 미루는 행위라고 하면 지금 돈을 썼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더 오래 일해야 되고 지금 즐기면 나중에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죠. 지금 편해지면 나중에 불안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의 절제는 미래의 나에게 시간 선택의 자존감을 선물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소비를 줄이는 것은 자신을 벌주는 게 절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억을 모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부가 절대로 창출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불편하지만 현실이고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아무리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도 그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린 눈을 뜨고 이제 비비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씻고 이제 이런 그 행동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지옥차를 타고 이제 뭐 1시간 넘게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또 힘든 그 직장 생활을 버티고 또 팀장한테 까이고 뭐 이런 그 성과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오는데도 정말 이제 지옥철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퇴근을 하고 오면은 또 다음 출근 날을 준비해야 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이런 쳇바퀴 같은 일상들, 이렇게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뭐 절대 자산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금과 물가가 실질 소득을 깎아먹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월급이 녹아내리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노동 가치가 감소합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많은 대기업들에서 감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모든 이제 기업들이 좀 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런 당연히 지금 돈을 잘 버는 커리어 하이가 항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 회사에서 나와줘야 되고 그 이후에 재취업은 정말 힘들고 월 200만 원 버는 것도 진짜 힘든 어떤 삶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빠르면 40대 초반이고 늦으면 40대 중반, 중후반 그 후에 분명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 속에서 이직을 했을 때 월급이 올라가기는커녕 반토막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본소득의 씨앗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최소 단위가 바로 1억이라는 것이죠. 이 금액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소비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소비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인생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소득에 맞춰서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살아온 소비에 맞춰서 인생을 또 설계하거든요. 월급이 오르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소비도 오르게 되고 결국 항상 남는 게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렇게 월급이 끊임없이 오를 것 같다는 큰 착각 속에서 1억을 모으기 전까지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절제하는 습관을 몸에 새기기 위해서,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 1억을 모았을 때 절대 가난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런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소비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투자 손실도 견딜 수가 있고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점을 형성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삶의 패턴이나 습관 등 이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그렇게 자산 형성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게 더 맞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비교 소비가 끝이 없는데 직장인의 소비 대부분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뭐 이제 회사 생활하면 당연히 동료가 쓰는 뭐 이제 여러 소비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또 SNS 속의 여행이나 주변의 라이프 스타일 등 문제는 항상 비교 대상이 항상 그 위에서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이제 밑에 있으신 분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따라하고 싶은 그 욕망들인데 이런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렇게 영원히 부족함 속에 살게 됩니다.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비교에서 아예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도적인 소비 단절입니다. 혹은 SNS를 아예 안 한다거나 그냥 뭐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거다 뭐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죠. 그렇게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심리적 안전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억 원의 진짜 가치는 투자금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족의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 등 이런 상황에서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소비를 줄여서 만든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렇게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소비를 줄이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짧고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평생 해야 할 고통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정말 초집중해서 3에서 5년 정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그 이후의 인생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5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혹은 만약에 여기서 부업을 좀 더 빡세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모은다면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20대, 30대의 절제는 그 고통은 40대, 50대의 선택권을 가져다 주고 초반의 불리함을 이겨내면서 후반전에 이제 안정감을 가져가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짧은 고통을 피하려다가 긴 불안감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1억 이전의 소비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했던 소비들, 뭐 여행이나 뭐 정말 고가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샀던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쓴 돈이 더 빨리 잊혀지는데 그렇게 비싼 옷들, 뭐 전자기기, 외식은 몇 달만 지나도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1억을 처음 달성했을 때의 감정은 오래 남게 되고 그 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1억을 모을 때까지의 인생은 준비 기간입니다. 존버해야 됩니다. 직장인 인생에서 1억을 모으기 전까지의 시간은 본 게임이 아니라 튜토리얼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구조를 이해하고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 이후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말은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지금의 작은 즐거움보다 미래의 큰 자유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이고, 1억을 모으기 전까지의 절제는 가난이 아니라 전략이며, 소비하지 않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렇게 모든 직장인분들이 빨리 1억을 모을 때까지 어떤 소비도 하지 않으면서 모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조건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직장인들이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